동영상에서 볼 때 우리가 아까 이전에 배웠던 정보통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광케이블, 광섬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또 그 인터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동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한번 또 다시 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영상들은 이렇게 압축돼서 그래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어려운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이라고 했는데 통신은 음성통신, 사람의 말소리, 보통 이렇게 음성통신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통신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컴퓨터 통신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입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홈페이지 이런 걸 보다가 요즘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많이 보죠. 그죠? 유튜브.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컴퓨터보다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음성을 이용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음성과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런 컴퓨터들이 실제로는 라우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인터넷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통신, 그러니까 KT라든가 또는 뭐 LG 이런 데서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해주는 아까 전에 그 광케이블 있었죠? 그런 광케이블을 연결해주는 선을 그걸 우리가 백본망이라고 해요. 백본. 그래서 백본망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통신 회사들이 나와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통신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통신 회사들이 그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거대한 백본망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 백본망에다가 선만 연결해 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선을 연결해 주는데 그 선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면 우리 집에 그 허브가 있었죠. 우리 집에 있는 라우터 또는 허브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정문 들어오면 오른쪽에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어 2층에 전자계산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 백번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은 거기서부터 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부적으로 안에서 움직이는 요거를 우리가 랜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를 형성되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여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통신 회사들을. 우리 학교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연결해서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만 내부망만 우리가 연결해서 쓰고 실제로는 요거부터 나가는 요 사이의 것들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해서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그 라우터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모뎀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 케이블 회사에서 오는 그런 통신 기기하고 여러분들 컴퓨터까지는 내가 돈을 주고 랜 케이블 연결해서 쓰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회사로 연결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깔아주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아서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컴퓨터하고 음성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움직이죠. 지금도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음성이라든가 동영상을 보내주고 주고받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음성은 전화망, 컴퓨터 통신은 인터넷망 이렇게 딱 분리가 돼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섞여 있어서 그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이런 랜 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컴퓨터 뒤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따 끝나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는 노트북 있죠? 여러분들 노트북을 쓰고 계시면 오른쪽 왼쪽에 컴퓨터 이런 통신 연결해주는 요 포트가 있어요. 랜 케이블 연결해주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가 있는 거를 랜 카드,
랜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카드라 그래서 랜 카드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정보들이 시그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 시그널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는 허브,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브는 공육이라고 하죠. 공육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 자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계 장치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허브 공육이고요. 라우터는 뭐냐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 근데 보통은 집에서는 허브, 스위치, 라우터가 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로 그냥 쓰고 있는 거고요. 큰 회사들,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라우터가 별도로 있고 허브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인터넷의 발전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알파넷이라는 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화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 전에는 통신이라고 하면은 전화하고 전화, 사람의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 네트워크였었어요. 그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그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통신 네트워크를 우리가 쓰게 됐는데 이제 1968년도면은 아직 미소 냉전 시대죠. 그래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쏘게 돼서 그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뭐 스타워즈 뭐 이런 것도 막 있고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뭐 미국을 공격을 하면 미국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통신들을 서로 미 국방성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지역마다 있는 주요 시설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주요 시설들마다 컴퓨터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파괴가 되면 다른 쪽으로 전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망을 썼었어요. 음성망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알파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넷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지고요. 알파넷의 시초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은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 우리가 전화통신망을 쓰던 망을 벗어나서 별도의 컴퓨터 통신망을 만들자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음성망만 썼다가 이제 컴퓨터망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망을 구축한 게 시발점이 돼서 그거를 우리가 쭉 계속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름을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네트워크망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전화망하고 인터넷망에 구분이 없이 막 쓰는 경우 거의 이제 쓰게 되거든요, 요즘은. 자, 그러면 전화망하고 인터넷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화망은 서킷 스위칭 방법을 쓴다고 하고요.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TCP/IP 프로토콜이 필요하게 된 근본 원리고 이게 인터넷망하고 일반 전화망하고 구분이 되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부산에 전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산에 전화를 하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 다 쓰고 있겠지만 옛날에는 집 전화들 다 있었죠? 그럼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 버튼을 누릅니다. 띠디디디디 해서 053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산이다. 051이죠. 051 하면 부산이라는 거 인지가 되죠? 그러면은 이 전화망이 이제 전화국을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우리나라 전역에 KT망이라든가 이런 전화망이 연결이 돼 있으면 각각마다 이런 라우터 이런 그 노드들인데 여기가 이제 전화국이 되겠죠. 이 전화국들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으로 갈 때는 뭐 서울에서 뭐 수원 거쳐서 대전 거쳐서 뭐 대구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요 망이 있어요. 그저 전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화를 053에서 뚜 하면은 신호가 갑니다. 띠리링 띠리링 신호가 가죠.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집 전화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사람의 전화기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딱 떨어지면 신호가 삐 움직여서 전화를 딱 받게 되면 이 전화기 선은 남들이 못 써요. 남들이 쓰는 게 아니고 나랑 그 사람만 쓰게 되는 거죠. 전화기를 쓰게 되면은. 지금 유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 지금 무선 핸드폰 통신이 아니에요. 옛날에 집에 있는 집 전화 또는 지금 유선 전화기를 쓸 때 그 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회선을 한 사람이 나하고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만 두 명이서만 점유해서 써요.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두 사람이 점유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회선이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계속 통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전화는요. 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파괴가 되면 문제가 돼서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서 얘가 파괴가 되면 통신 두절이 되죠. 그죠? 통신이 이제 못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걸 걱정한 거예요. 처음에. 옛날에는 컴퓨터 통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전화망을 이용해서 이런 전화망이 이용이 돼서 컴퓨터 통신에도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통신망들을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통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나온 게 패킷 스위치망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예요. 자, 인터넷은 일반 전화는 이렇게 연결해서 쓰니까 1분에 뭐 100원, 200원에서 통신료를 받죠. 왜냐하면 이 선을 다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내가 임대해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시간당 내가 쓴 용만큼만 전화비 청구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죠? 요 회선망을 내가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전화하는 동안은 계속 그 전화는 다른 사람이 못 쓰고 나만 쓸 수가 있어요. 패킷 스위치망은 뭐냐면은 TCP/IP 프로토콜인데 A한테 A가 B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패킷으로 다 나눠져 있었죠. 패킷이라는 건 뭐냐면 비트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안녕하세요라고 막 치면은 그 컴퓨터에 친 내용들을 비트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별도로 분리해서 보냅니다. 분리해서 보낼 때 앞에 주소를 이제 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보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걸 음성으로 보내보면 앞에는 안녕하세요 보내주면 이 회선을 내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는 음성이 전달이 되고요. 그럼 이쪽에서 그럼 반갑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오고 계속 통화를 주고받는데 이제 이 패킷 스위칭 방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서요.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요. 이렇게 쪼개서 안녕하세요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라우터라고 여기서 노드인데 컴퓨터 통신은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 노드들이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컴퓨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1, 2, 3, 4, 5, 6개의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들이 얘가 이거를 받으면 이쪽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1번, 2번 보내는데 얘가 바빠요. 갑자기 다른 통신들이 막 들어와서 얘가 막 바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너 바빠? 그럼 내가 다른 쪽으로 보낼게 해서 이쪽으로 3번을 보냅니다. 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이 회선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회선을 보내주고 나는 끝이에요. 자, 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알아서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든 이쪽으로 보내든 이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통신 이 데이터들을 막 보내줘서 연결을 해서 이쪽에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다 순차적으로 이 데이터를 5개를 쪼개서 보내면 안녕하세요라고 다 도착했으면 얘가 오케이 그러고 저한테 뿌려줘요. 이메일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안녕하고 세요는 왔는데 중간에 하가 빠졌어요. 중간에 에러가 났어요. 안 오죠?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TCP/IP 프로토콜이 보내줄 때 이거를 에러를 체크해 줄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래서 안녕 세요 오면 가운데 하가 빠졌네요. 하를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보내서 하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순차적으로 다 돼 있어야지만 이렇게 정보를 나한테 뿌려줍니다. 상대방한테. 자, 인터넷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인터넷의 발생 그 히스토리 자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쓰는 전화망은 회선을 연결해서 써서 중간에 이렇게 노드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통신이 안 되는 그런 서킷 스위칭망을 썼기 때문에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킷 스위칭망으로 바꿔준 거예요. 컴퓨터 통신 자체를. 그러면서 A하고 B를 보낼 때는 중간에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회선을 딱 로드를 일종의 라우터거든요. 라우터의 노선을 딱 패스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 라우터들이 알아서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쪼개서 사방에 뿌려서 가는 겁니다.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앞에 음성 신호, 서킷 스위칭망은 신호가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망은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지금은 실시간으로 워낙 네트워크가 커지고 다양하게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메일을 보내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다 도착해야지만 뿌려줍니다. 그럼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 이 안에 데이터들이 중간에 손실이 되더라도 어디가 망가지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상대방까지 내가 보내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그 미소 냉전 시대에 그런 나라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런 기술력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컴퓨터가 발전한 역사도 보시면 컴퓨터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고요. 인터넷도 보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망을 개발하면서 지금 인터넷이 만들어진 거고. 그죠?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런 전쟁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킷 스위칭망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A가 B를 보낼 때 회선을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보내면 인터넷에 있는 컴퓨터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보내주는 곳까지 보내준다. 단, 이걸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주게 된다. 그래서 패킷으로 쪼개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패킷이라도 하나는 도착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패킷에 따라서 정보들을 계속 에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모든 정보가 다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동영상을 보거나 동영상을 볼 때 쭉 오다가 그저 계속 오다가 중간에 잠깐 멈춰요. 버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링. 그 버퍼링이 뭐냐면 인터넷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동영상은 순차적인 정보가 순차적으로 봐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패킷으로 오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보면 순차적으로 그게 다 접근할 때까지 어떤 일정한 메모리를 둡니다. 그걸 버퍼라고 해요. 그래서 버퍼가 만약에 속도가 빠르면 버퍼가 없겠죠.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영상이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인터넷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중간중간 발생하면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중간에 잠깐 멈추면서 회전하는 영상이 보이죠. 그게 버퍼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다 오게 되면 만약에 뒤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다렸다가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버퍼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인터넷, 패킷 스위칭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 패킷 스위칭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패킷 스위칭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패킷 스위칭망을 작동하도록 하는 규칙, 그 규칙을 우리가 TCP/IP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TCP/IP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TCP/IP 계층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 국제적으로 ISO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응용 계층은 응용 계층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층을 다 만들어 놔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보내면 여기서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컴퓨터가 받아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층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밑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데이터 통신 시그널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이 가는 제일 마지막 그 매치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편지를 막 써요. 옛날에. 지금은 편지 쓰는 사람 없죠? 근데 옛날에 보면 편지를 막 써서 붙여서 주소를 적어요. 거기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막 쓰고요. 컴퓨터 틀으면 컴퓨터를 막 쳐요. 컴퓨터를 막 치고 그 다음에 주소를 딱 붙여요. 어디를 보내라. 뭐 땡땡땡 @ 하고 뭐 뒤에 주소 치죠. 그리고 보내면 그 밑으로 컴퓨터가 계속 역할을 해주면서 넘어가요. 마치 우리가 우편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결국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마 사람하고 로마에 있는 어떤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로마 말을 몰라, 이태리 말을 몰라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으면 얘가 이렇게 중간에 번역해 주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 찍어서 보내면 이렇게 보내주고 자, 얘도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받아서 로마 말로, 이태리 말로 번역해 주는 이런 계층인데 이런 계층들이 컴퓨터가 그 각각의 계층들마다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TCP/IP라는 이제 계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OSI라는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인터넷은 TCP/IP 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요 역할들이 더 구체적으로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의 부분이고, 실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통신에서 중요한 거는 TCP/IP 프로토콜이 인터넷에서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보다는 요 뒤에 있는 걸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이렇게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프로토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www 돼 있죠. 여러분들 위에 주소를 치면 www 칠 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ttp라고 써지고 땡땡 하고 자동으로 하고 그 뒤에 www. 뭐 google.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www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웹브라우저로 검색을 하고 클릭해서 그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서비스를 해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HTTP라는 프로토콜 규약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요 앞에 이렇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FTP는 FTP 또는 이메일은 SMTP라는 프로토콜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있죠?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은 다른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들은 요것만 알아요. 저는 요것만 알죠. 인터넷을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은 그 밑으로 이런 프로토콜들이 움직이고요. 관련된 서비스에 맞는 프로토콜들이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TCP/IP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럼 얘가 이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TCP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패킷으로 쪼개주는 역할이 여기서 해요. TCP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터넷 주소를 붙여주는 게 IP 주소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바로 보내면 우리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라는 게 여기서 시그널을 생성해서 우리 전송 매체를 통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TCP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아니에요. 비트라는 걸로 패킷으로 일정 양을 우리가 쪼개서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5개로 쪼개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이라고 쪼개진 다음에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시퀀설 번호. 아까 전에 이게 5개 중에 첫 번째. 요렇게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5번 중에 첫 번째. 얘는 5번 중에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상대방한테 가서는 이게 5개가 다 모여서 1, 2, 3, 4, 5번 모이고 그걸 순서대로 조합을 해야지만 다시 위로 보냅니다. 아까 전에 TCP가 정해서 그 위에 프로토콜로 위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패킷을 다 모여서 문제가 다 없을 때 위로 보내주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메일을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TCP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TCP는 시퀀설 넘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에러 코드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보내줘서 중간에 패킷으로 쪼갠 다음에 패킷 앞부분에 이런 시퀀설 넘버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내주면 IP 네트워크 주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IP.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상대방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소 이런 것들을 적어주게 되면 그 역할을 해줘서 상대방까지 보내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상대방은 거꾸로 이렇게 해서 받아서 5개 메시지가 다 올라오면은 여기에 창에 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보시면 요거에 이메일이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면 홈페이지 이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TCP, IP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중간에 네트워크 아까 전에 보면 라우터라는 것들이 여기서 보면 IP 주소만 확인합니다. IP 주소를 확인해서 얘는 일로 보내야 되겠네, 일로 보내야 되겠네. 중간에 있는 많은 데이터 노드들이 컴퓨터들이 중간에서 막 그 주소를 가지고 쭉 해서 보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컴퓨터가 자기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